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들 사이에 당원 명단 유출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합니다. 경찰은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을 끝내고 조만간 수사를 결론지을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장만채 전 교육감의 입당 승인을 보류했습니다. 3파전으로 예상됐던 도지사 후보 경선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하는 혁신교육감 시민경선이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노조에 요구한 해외 매각 자율협약 시한이 사흘 남은 가운데 채권단과 노조의 책임 공방이 거셉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후보 등록이 끝나자마자 당원 명부 유출을 둘러싸고 후보들끼리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시장 경선 초반에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광주시장 선거전에 나선 민주당 예비후보 7명 중 5명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강기정, 민형배, 최영호 후보와 윤장현 시장이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데 이어 양향자 예비후보도 비난 행렬에 가세했습니다. 민주당 당원 명부를 빼돌려 문자메시지를 보낸 의혹을 받고 있는 이용섭 후보 측이 반칙을 했다며 이런 식으로는 경선을 치를 수 없다는 겁니다. 당내 조치나 경찰 수사에 기대할 수 없으니 시민들이 검증해 볼 수 있도록 경선 일정을 한 달 정도 늦추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예전처럼 5월 초중순까지 연기를 해서라도 충분히 우리 시민들에게 후보자들의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주고. 공격을 받는 이용섭 후보 측은 대변인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지율 1위 후보라 인내했지만 경선이 시작된 만큼 이제부터는 참지 않겠다는 겁니다. 허위 사실 유포가 반복된다면 시민들의 알 권리 보호와 공정한 경선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 싸움에서 한 발 물러서 있는 이병훈 예비후보 측은 왜 네거티브 공방을 벌이는지 모르겠다며 정책으로 겨뤄보자고 말했습니다. 정책 위주로 심판을 받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네거티브 없는 선거, 정책 위주 선거를 하겠다는 취지하에서. 한편 강기정, 민형배, 최영호 후보는 오늘 상경에 국회와 민주당사를 찾아 당원 명부 유출과 관련해 수사 촉구와 공정한 경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민선 7기 광주시장 선거전에 뛰어든 민주당 예비후보들의 기선잡기 싸움이 경선 초반부터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그렇다면 당원 명부 유출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을까요?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관련 수사가 윤곽을 드러낼 전망인데, 하지만 수사 결과가 나온다 해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정쟁의 구실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이용섭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측이 민주당 당원 명부를 불법 유출해 선거운동용 문자를 보냈다는 의혹을 2달이 넘게 수사한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을 마쳤습니다. 지난 1월 일부 권리당원의 고발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문자를 발송한 이용섭 전 부위원장의 비서관과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광주시당 전 조직국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공무원 신분인 이용섭 전 부위원장 비서관의 계좌에서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이 직접 나간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또 민주당 광주시당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당원 명부와 이용섭 예비후보 측의 문자 메시지 발송 명단을 대조한 결과 상당히 일치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 등을 바탕으로 경찰은 이번 주 내로 검찰과 조율을 거쳐 입건 대상과 구속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혐의 적용을 두고 고심 중인 경찰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당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5가지로 혐의를 압축해 검찰과 최종 조율 중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먼지 걱정 없이 바깥 활동 마음껏 하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포근함을 넘어서 따뜻하겠는데요. 오늘 광주의 낮 기온은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담양도 22도, 나주 21도로 평년 기온 크게 웃돌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은 여전히 10도 아래에 머물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큰 일교차로 인해 복사 냉각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아침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나주와 보성 등 전남 5곳에는 안개주의보 내려져 있는데요. 낮에도 연무나 방무 형태로 남아있겠습니다. 밤에 다시 안개가 짙게 드리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미세먼지도 계속 말썽입니다. 우리 지역 오늘 나쁨 수준의 농도를 보이겠고요. 특히 오전과 밤에 더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KF 표시가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7.8도, 영광 4.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1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 장성 21도, 담양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 18도, 장흥 21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이 예상됩니다. 곡성 22도, 구례도 22도, 보성은 21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민주당이 장만채 전 교육감의 입당 승인을 보류했습니다.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 초청 강연회를 여는 등 민주당과의 정체성에 논란이 있다는 겁니다. 김영록, 신정훈, 장만채, 3파전으로 예상됐던 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장만채 전 전남 교육감의 입당을 보류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 초청 강연을 연 장 전 교육감의 정체성을 두고 최고위원들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는 28일 최고위원회에서도 승인이 나지 않으면 장 전 교육감의 민주당 입당은 무산됩니다. 보류했기 때문에 세일 정도 아마 다시 논의를 한번 할 거예요. 그때까지 결론이 안 나면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 공천 로드맵이 진행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 그런 거죠. 장 전 교육감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지역위원장 지각 사퇴 논란을 일으킨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경선 자격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입당을 막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낸 걸 보고 나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튼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렇죠. 후보 입장에서는 해주는 거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장 전 교육감의 입당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 도지사 경선은 김영록, 신정훈 후보의 2파전으로 펼쳐집니다. 인물난을 겪고 있는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장 전 교육감의 민주당 입당 여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네, 전남도지사에 도전하는 출마 예정자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영록 전남도지사 예비후보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김영록입니다. 장관하시다가 전남도지사에 출마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들어볼까요? 먼저 2월 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저에게 출마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3월 들어서 12일 날, 13일 날 대통령님을 뵙고 국무회의이기 때문에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전라남도 여러 가지로 어렵고 또 도지사 공백이 한 1년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준비된 사람, 중앙과 소통할 수 있고 또 국회와도 직접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뜻에서 제게 출마 요청도 있었고 저 자신도 그동안에 전라남도의 행정부지사로 일해온 또 전라남도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굳은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아무래도 전남 지역이 농수산업 비중이 높다 보니까 또 장관이셨을 때 기대가 높았을 겁니다. 도민분들의. 근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좀 비판적인 시각도 있거든요. 중도 사퇴하시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도에 좀 일찍 그만둔 점은 전라남도를 위해서 봉사하겠다 그런 뜻이고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 전라남 도민들, 농민들께서 가장 원했던 게 쌀값을 12만 원대 쌀값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었는데요. 쌀값이 지금은 17만 원대 가까이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결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김영란법의 농수축산물 선물 한도를 10만 원까지 올린다든지 AI, 특히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얼마나 국민들이 걱정이 컸습니까? AI 관리하는 문제일 때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비전을 세우는 일만 남았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그동안의 행정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지역을 위해서, 고향을 위해서 봉사해라. 그런 요청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저도 또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일은 앞으로도 잘 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네. 네. 경선 후보 자격과 관련돼서 논란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국무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2월 달에 사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3월 12일 이후에 이렇게 절차를 밟다 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당시도 충분히 저의 입장을 이해하고 어제 당회의에서 의결을 하고요. 자격을 회복해서 예비 후보까지 등록을 다 마쳤습니다. 네. 최근 장관이 되시기 전까지는 국회의원 그리고 자치단체장까지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또 내가 이 부분은 참 잘한 것 같다 이런 성과는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아쉬웠다면 항상 우리 전라남도 인구가 많이 이렇게 계속 유출되고 줄고 있는 점이 항상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또 나름대로 전라남도 있을 때 국장도 했고 행정부지사로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여수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성과의 하나였고요. 또 그러면서 목포 광양간 고속도로를 입안을 하고 또 제가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는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가 사실 중단됐는데 MB 정부 하에서 중단된 겁니다. 지역 사업을 취소를 하다시피 했는데 그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된 것도 저는 보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쉬웠던 부분 어떤 게 있나요? 아쉬운 점은 방금 말씀드렸던 인구 유출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도를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그런 점은 참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그 남아있는 문제점이 이제 재정 자립도가 열악하고요. 또 고령화 지수가 높은 전남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 이제 전남이 결국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을 일으켜야 되는데 저희 농림축산수산업이 전남이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촌에서는 친환경적인 이 생산을 더 강화를 하고 도시는 가공 또 유통 수출까지 그런 역할을 하는 도농복합형 농생명 수출 산업 또 농생명 융합 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전라남도 우리 도민들께서는 이제는 지역 인재를 키우고 인물을 키워라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이 또 그런 점이 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제 일의 과제를 사실은 인물과 인재를 키우겠다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의 서구청장 예비 후보들이 현재 구청장이 돼 후보 적격 판정을 내린 광주시당의 검증 결과에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장 예비 후보 4명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10년 동안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할 경우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이무진 현 청장에게 예외를 적용한 것은 특정인 봐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칙이 바로 설 때까지 함께 투쟁하겠다며 연대 투쟁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하는 혁신교육감 시민경선이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 예비후보는 추진위원회가 결정한 경선 규칙에 역선택을 막을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현 교육감의 이중대로 뽑는 경선이 될 것이라며 재고를 요구했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경선에는 이정선 예비후보와 함께 최영태 예비후보, 정희곤 전 광주시 의원 등 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과 관련해 채권단이 노조에 동의해달라며 제시한 시한은 오는 30일까지입니다. 이제 사흘 남은 건데요.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채권단과 노조 사이에 책임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발단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었습니다. 이 회장은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금호타이어 노조를 압박했습니다. 더블스타 자본 유치 수용, 경영 정상화를 위한 미래위원회 구성, 그리고 자구계획 공동선언문 발표 등 4가지 안에 대해 지난 23일 노조와 구두 합의했다며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 회장은 공동선언문을 노조에 보내고 지난 25일 자정까지 최종 의견을 요청했지만 노조가 의견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금호타이어 노조는 이를 정면 부인했습니다. 해외 자본 유치에 동의한 적도 없고 공동선언문도 노사정과 채권단 사자가 만나 논의해본 뒤 그 결과를 가지고 찬반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지 투표에 합의한 적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이 일방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강한 불쾌감을 보였습니다. 지난 주말 국내 유력 기업 인수설에 이어 또다시 진실 공방을 벌인 채권단과 노조. 진위 여부를 떠나 서로에 대한 압박과 함께 향후 사태가 파국으로 치달을 경우를 염두에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타이어 유통업체인 타이어뱅크가 금호타이어 인수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타이어뱅크는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오전 대전 상공회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호타이어 인수 의사를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채권단은 국내 어떤 기업으로부터도 인수나 투자를 제안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광주 지역의 타이어 금형 제조 전문 기업인 세화 IMC의 소액 주주들이 고의 상장 폐지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소액 주주들은 세화 IMC 본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대주주들의 주식 처분 다음 날 곧바로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되는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가 조작이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영진이 회계감사에도 적극 대처하지 않아 일부러 상장 폐지를 유도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화 IMC 측은 고의 상장 폐지는 사실이 아니라며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들을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채팅 앱을 이용한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지만 처벌 조항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연 기자입니다. 37살 A씨는 이번 달 중순 채팅 앱을 통해 2명의 여성을 만났습니다. A씨는 이들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자동차에 태워 강제로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 2명 가운데 1명은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성추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해당 여성이 미성년자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죄에 사용됐던 채팅 앱입니다. 20세 여성이라 소개하고 지역을 선택하자 가입이 됩니다. 간단한 절차를 거쳐 가입하고 나자 몇 분이 지나지 않아 만남을 요구하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채팅 앱을 이용한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 지난해 여수 지역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 가해자 10명 중 1명은 채팅을 통해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성범죄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벌써 수년째 끊이지 않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애플 운영자들 보면 제재 방식이 경고나 회원 탈퇴밖에 그치고 있어요. 채팅 앱에 성매매 관련 글이 올리면 이용을 차단시키는 등 사전 예방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본인 인증 절차 제도를 시급히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매매에 악용되는 채팅의 운영자도 법적 책임을 지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6년 성매매 피해 청소년 2명과 시민 여성단체가 나서 채팅 애플리케이션 운영자 4명을 공동 고소했던 사건은 지난해 불기소 판정을 받아 항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프로야구 개막과 함께 안표상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24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안표 호국 행위를 한 40대 여성 2명을 적발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통고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에도 안표상들이 자리다툼 도중 서로 폭행에 입건되는 등 경기장 주변 안표 판매 행태가 심각하다고 보고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현재 수도권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광주시도 다음 달 1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 이상으로 예보될 경우 자치구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비상조치 시행안을 발령해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도로 청소차 운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 사업장의 조업시간을 단축하고 민간에도 단축을 권고하는 등 분야별로 비상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호남의 활약상을 보여주는 특별전이 국립나주박물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전시는 나주 출신의 고흥현감 최희량이 이순신 장군에게 올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임진왜란에 휘말렸던 호남 사람의 정의감과 생활상을 조명하고 전투에 사용됐던 무기 등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조선 수군이 해상에서 군진을 펼친 수군 조련도와 이순신 장군이 직접 쓴 글씨와 서명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자료들도 전시돼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광주 전남본부가 우량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해외 마케팅 사업을 확대합니다. 광주 전남본부는 지난해 5차례 실시했던 해외 전시회와 박람회 참석, 시장 개척단 파견 등 해외 마케팅 사업을 올해는 총 12차례로 확대합니다. 또 광주시 전라남도와 협력해 오는 9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공사는 올해 안에 전동차 5편성, 객실로 따지면 20개에 해당하는 열차의 바퀴 160개를 교체하기로 하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체 대상은 지난 2004년 광주 지하철 1호선이 개통할 당시에 도입한 열차의 바퀴로 14년 동안 약 120만 킬로미터를 주행했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쇠로된 전동차 바퀴도 운행 중에 마모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관리와 교체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375억 원을 지원합니다. 전남도는 올해 한방 난임치료, 신혼 예비부부 건강검진 등을 포함한 4개 분야 44개 사업을 담은 2018년 저출산 극복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375억 원을 투입합니다. 현재 전남 지역의 합계 출산율은 1.33명으로 인구를 현상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인 2.1명에 크게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봄철 미세먼지. 외출 전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미세먼지와 오존 경보를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 참고해 볼 만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고요. 신청자는 대기 환경 정보와 유의사항 등을 문자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다양한 과학 강연이 국립광주과학관에서 마련됩니다. 다음 달 1일과 15일에는 근대과학기술관 전시기획자에게 듣는 특별 강연이 예정돼 있고요. 19일에는 야간 천체 관측이 진행됩니다. 또 스티븐 호킹 박사의 일생을 다루는 강연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윤도현 전남도 의원이 3선을 포기하고 강진 청자로 기네스에 도전하겠다고 밝혀 화제입니다. 윤 의원은 1억 원을 호가하는 대형 청자를 제작해 판매금의 절반을 기부한 바 있는 청자 명인인데요.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청자 접시 만들기와 작품 전시회 등 강진 청자를 알리기 위한 활동을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화, 인권, 평화의 가치를 노래하는 전국 5월 창작 가요제에서 참가자들을 모집합니다. 다음 달 16일부터 5.18의 정신을 담은 순수 창작곡을 접수받고요. 자세한 정보는 5월 창작 가요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